자,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자바 언어 개발 기초 역량 강화 5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스위치까지 배웠죠. 조건문을 배웠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는 반복문을 포문이랑 while문이라는 두 개의 반복문을 주로 사용하게 될 거고요. 두 개의 방법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조금 긴장이 좀 다들 풀려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이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서 뭐 나중에 다양한 곳에서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웹 프로그래밍에서 주로 활용되는 자바스크립트도 뭐 근간이라고 보면 이제 자바라고 볼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로 JVM이라는 자바 머신 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동안 뭐 다른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을까요? 저희 전공들이 좀 다들 다양하다 보니까 자기 전공에서 알고 있는 지식들과 이 프로그래밍 관련 지식들을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다양한 궁금증들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근데, 네, 뭐, 따로 없으시면 자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문은 FOR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키워드로. 포라고 한 다음에 괄호를 열고 세 개의 식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 세 개의 식을 넣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다 동일하고요. 근데 이 초기식, 조건식, 증강식을 넣는 방식들이 조금 다릅니다. 자바 같은 경우는 초기식 다음에 세미콜론, 조건식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증강식을 배치하고 괄호를 닫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고요. 그리고 괄호 닫은 다음에 이 중괄호로 밑에 있는 문장들을 여러 개 묶어서 표시해 주는 것이 이 포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스위치에서도 스위치하고 예, 조건식을 넣고 중괄호 연 다음에 중간중간 케이스 디폴트를 만들었죠. 포문도 마찬가지로 구조는 같습니다. 포라는 키워드를 주고 식을 넣고 중괄호를 열어서 이 해당 식들이 만족하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작업 문장들을 수행하는 거고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예를 들어 배송비라는 이 조건식을 가져와서 이 배송비가 0이다라는 조건이면 이렇게 참인 조건을 수행하게끔 하고요. 만약에 배송비가 0이 아니다, 거짓이 되면 거짓에 맞는 흐름을 수행하게끔 하는 것이 포문입니다. 사실 if문이랑 같죠. if문이랑 같은데 이 다시 돌아오는 요 화살표, 다시 이 조건식을 만족했을 때 어떤 문장들을 수행하고 다시 조건식으로 오게끔 하는 요게 포문의 특징, 반복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무언가를 계속해라 라고 하는 형태가 포문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양파를 투명한 갈색이 될 때까지 계속 볶아라 라고 하면 언제까지 볶는지는
뭐 불이 세면은 금방 볶일 거고 불이 약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그런데 그 조건은 양파가 잘 볶여졌을 때까지 이런 형태의 예, 우리 시스템의 사고, 우리가 말하는 말의 형태를 컴퓨터한테 말할 때 포문을 이용해서 작성해 주실 수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for 반복문을 수행할 건데 초기식 int i는 0이다. i는 0부터 시작하고 이 초기식은 이 포문에 도착을 했을 때 초기에 한 번만 수행하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조건식 양파가 볶여지지 않았다. 그죠? 양파가 볶여지지 않은 참 거짓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조건식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은 증감식입니다. 증감식은 뭐냐면 조건식을 무한히 이게 참이면 포문을 무한히 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조건식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빠져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증감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또 뭐 양파를 하나 프라이팬에 넣는다. 프라이팬에 넣는다. 초기식, 조건식, 양파가 덜 볶였다. 증감식은 양파를 프라이팬에서 볶는다. 양파가 덜 볶였다의 기준을 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양파의 색, 투명한 색, 은은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양파의 색이 투명한 색이 될 때까지 양파를 프라이팬에서 계속 볶을 것이고 그 볶는 동안 수행할 문장들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소스 코드를 표시한 것이 이렇게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문장이고요. 그러면 이 문장을 수행해 보면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 한 주 쉬었으니까 하나씩 다 같이 따라 해볼게요. 파일, new, 자바 프로젝트, 프로젝트 이름, 폴더의 이름, 오늘의 날짜, 그 다음에 우리는 자바 17 버전, 그리고 모듈 인포 자바를 만들지 않고요. 피니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자바 프로젝트 폴더의 new 클래스, 그 다음에 이미의 이름으로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메인, 컨트롤 스페이스로 자동 완성. 그 다음에 여기 줄 맞춤을 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한다면 여기 안 이쁘잖아요. 원래 그 책이나 딴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컨트롤 A 키를 눌러서 전체 선택, 이렇게 범위로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 꾹 누른 상태에서 시프트 키 꾹 누른 상태에서 F 세 개 버튼을 다 같이 눌러줘야 됩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시프트 누르고 시프트도 손 떼지 말고 F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줄이 예쁘게 맞춰지고요. 여기에다가 주어져 있는 내용 헬로 월드라고 해주시면 여기 빠졌네요. 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그냥 프린트F 하니까 여러 줄 바꿈이 안 돼서 여러 개가 한 번에 나오니까요. 프린트
ln으로 해주시면 이 헬로 월드가 10개의 줄로 나뉘어서 10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10번이 나오냐면 이 각 시점에 i 값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반복문을 만들었을 때 int i는 0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포문에 왔을 때 한번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문에 오기 전에 그냥 한번 수행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 개발자들이 이렇게 쓰는 거에 좀 익숙해 합니다. 이게 좀 자바 스타일의 문법이고요. 처음에 이 포문에 도착하면 int i는 0, i라는 변수를 0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조건식, 이 두 번째 조건식을 검사합니다. i는 10보다 작은가? 10보다 작죠? 지금 방금 우리가 i를 0으로 따끈따끈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조건식이 맞으니까 문장을 한번 실행해 줍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실행하고 나서 이 i++를 실행합니다. i++를 실행하고 나서 다시 또 i는 10보다 작은지를 검사합니다. 플러스 플러스 1 증가시키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i가 1이 되고 10보다 작으냐? 물어봤더니 1은 10보다 작죠. 그래서 출력이 됩니다. 그렇게 i가 1일, 0일 때, 1일 때, 2일 때 쭉 가다가 i가 9일 때 printfln이 한번 실행되고 9를 화면에 찍어주고는 i가 1 증가하면 10이 됐고 10은 10보다 작지 않죠. 그래서 이 포문,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횟수만큼 10번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건 거의 외우다시피 하게 되실 거예요. 100번 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뭐 40번 해야 된다. 이렇게. 요게 좀 많이 사용되는 이런 모양으로 많이 사용되는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어떻게 보면 답을 거의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프로그램은 for를 사용하여 0부터 4까지의 숫자를 화면에 출력해 보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가 0부터 9까지 출력하는 코드를 보여드렸죠. 그걸 활용해서 0부터 4까지 출력하도록 그리고 콘솔에 출력되는 내용이 i의 값은 콜론하고 0, i의 값은 콜론하고 1 이런 모양이 되도록 한번 코드를 바꿔 보세요. 자, 요 코드에서 얘를 바꿔서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코드를 한번 수정해 보십시오.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우리 코드를 수정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헬로 월드 i 이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i의 값은 이라고 바꾸면 이렇게 i의 값은 하고 0부터 9까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 0부터 9까지 나오는 이 수를 0부터 4까지 나오게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0이네. 4까지니까 여기 4 하면 되겠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0부터 3까지만 나옵니다. 왜? 4는 4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i가 4일 때는 반복문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는 여기다가 1큰수 5를 입력해 주시면 i가 0부터 4까지 바뀌면서 이 안에 있는 문장들을 수행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수행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은 이 정수의 합을 구하는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연산을 활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1에서 10까지의 정수의 합. 뭐 물론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는 분들은 이게 55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아니면 뭐 지금 뭐 공책에 써서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계산기를 써서 그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이런 수까지 합 이런 거 구할 수 있을까요? 너무 크니까 1100, 110 이렇게 쉽지 않죠? 물론 수학 공식으로 풀 수도 있긴 한데 자, 이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어떤 사고 방식을 반복문으로 바꿔서 우리가 한번 수행해 보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 연산자는 기억나십니까? 인트 합이니까 썸이라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썸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썸에 저장해 줘. 이 기능을 뭐 이렇게 받아도 되죠.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제가 요청한 것은 1부터 10까지 합인데 프린트 ln 해서 이 숫자 다 더해가지고 출력해라. 아니면 이거 뭐 이렇게 여기다가 썸은 이거고 썸을 출력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우리가 만약에 55가 원하는 결과 결과값만 출력하는 것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죠? 이렇게 어,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만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반복문을 배웠잖아요. 이 문제 의도는 사실 반복문을 이용해서 푸는 거였겠죠. 왜? 예를 들어 이게 100까지 되면 다 써줄 수 없잖아요. 100만 대도 쓸 수 있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쓰면 되죠. 그런데 이것들을 좀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있을까? 자, 이 반복문을 접하실 때 물론 뭐 컴퓨터 사고를 좀 통찰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바로 반복문을 만드셔도 괜찮은데 아직까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걸 하나하나씩을 쪼개어 봅니다. 쪼개어서 자, 썸에다가 1부터 10까지 한 번에 더하지 말고요.
썸에다가 1부터 10까지를 천천히 나누어서 더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덧셈의 항등원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항등원. 어떤 수랑 어떤 수랑 덧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어떤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가 항상 똑같이 나오게 되는 값을 합니다. 덧셈의 항등원은 0입니다. 왜? 0이랑 뭘 더해도 0, 0 더하기 1은 1이잖아요. 그죠? 0에다가는 뭘 더해도 그 값이 나옵니다. 곱셈의 항등원 1이고요. 1에다가 뭘 곱해도 원래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수형 변수를 만들 때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썸에 더하기를 해줘야 될 거기 때문에 0을 넣어줍니다. 곱셈을 할 거면 여기다 1을 넣어주게 되고요. 썸에다가 썸 더하기 1 하면 썸에 1이 누적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1이 지금 나오죠. 그 다음에 썸에다가 썸 더하기 2를 하면요.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적을 쭉쭉쭉 하면 1부터 10까지를 전부 누적해서 썸에다가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썸은 1부터 10까지 정수의 합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변수가 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1부터 10까지 더할 때 한 번에 1부터 10까지 더해서 내 머릿속에 계산되진 않잖아요. 1 더하기 2, 3, 3 더하기 3, 6, 6 더하기 4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실제로 하는 기능들을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어서 그 쪼개어진 것을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것이 프로그래밍입니다. 그 과정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이런 설계는 하지 않고 단순히 모두 누군가가 다 설계를 해준 상태에서 단순히 코드만 받아 적는 사람들을 뭐 코더라고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의 개발자, 개발을 배울 때 지향하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가 어떤 수의 체계,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고의 수준을 이렇게 낮추어서 제공해 주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썸에 1부터 10까지 합이 저장되고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것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만약에 이해 안 되시면 좀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반복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면 여기에 반복되는 구조가 있죠. 반복되는 구조가 썸은 썸 더하기 한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만 1부터 1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뒤에 있는 숫자만. 근데 우리 아까 헬로 월드하고 i는 얼마 할 때 1부터 0부터 10까지, 0부터 9까지, 0부터 4까지 반복되어서 실행이 됐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럴 때 for int i는 시작할 때 1이죠. 1. i가 언제까지? 10과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를 얼만큼씩 1씩 증가하죠. 이 규칙을 여기 써주고 이 1부터 10으로 바뀔 자리에 i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고 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만든 썸에다가 1을 누적하고 2를 누적하고 10까지 누적하는 그 문장을 10개짜리, 10줄짜리 문장을 이렇게 4줄 만에 줄여 줄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 10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100으로 바꾸면 1부터 100까지의 합, 150으로 바꾸면 1부터 150까지의 합, 이렇게 아주 편하게 우리가 원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귀찮은 작업들, 그런 작업들을 반복해서 수행하도록 컴퓨터한테 자바라는 언어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응용하여서 팩토리얼 값도 구할 수 있겠죠. 20 팩토리얼은, 10 팩토리얼은. 자, 이 팩토리얼은 곱셈이잖아요. 그럼 곱셈의 항등원인 1을 기준으로 연산을 해줘야 되고요. 이것도 뒤에 보지 마시고 한번 고민해서 풀어보시죠. 그냥 일단 지금은 20 느낌표를 구하시오. 그냥 화면에 20 팩토리얼을 한번 출력해 보십시오. 자, 한 단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팩토리얼이니까 팩토리얼, 팩토리얼. 곱셈의 한분원 1을 넣어주고요. 팩토리얼에다가 팩토리얼 곱하기 1을 곱하기 2를 이렇게 누적해서 곱해주는 겁니다. 너무 기니까 이렇게 팩토리얼 1에다가 1 곱한 거 팩토리얼에 저장, 2 곱한 거 팩토리얼에 저장, 이렇게 쭉 곱한 것을 저장해주면 이상한 숫자가 나오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이 int라는 이 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의 범위가 20 팩토리얼보다 더 작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int보다 더 큰 long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20 팩토리얼에 해당하는 숫자이고요. 이걸 또 활용해서 반복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복문으로는 한번 고민해서 작성해 보시죠. 그러면 for i는 i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해보셨네요. 일단 반복되는 구조가 요 구조죠. 이 구조가 여기에 1이 1부터 20까지 바뀌어 가면서 수행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i로 둡니다. i는 1부터 20까지 1씩 증가하면서 2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행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반복문을 만들어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런데 시간이 아주 많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컴퓨터는 빠르게 우리가 하는 작업들보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뭐 기초를 배우는 거라서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요. 실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초창기에 했던 역할들은 사실 이런 수준입니다. 우주의 별의 크기를 구한다. 별의 어떤 거리를 구한다. 아니면 지구의 어떤 도시부터 도시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어떤 도시에서 어떤 도시까지 뭐 미사일을 쏜다.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아주 정확한데 여기서부터 적도를 기점으로 31.5도 방향으로 2.73km 떨어진 곳에 도착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다 그려서 하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소수가 막 여러 개, 뭐 소수 셋째 자리, 넷째 자리까지 가니까 사람이 그걸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헷갈리고 그러는 거죠. 사람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수학적인 복잡한, 복잡하다고 하면 복잡하지만 단순 반복 연산이 있는 이런 것들을 위주로 프로그래밍에서 실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의 이 책에 있는 과제들을 보게 되면 이 스캐너라는 애를 사용하는데요. 우리 프린트 쓰잖아요, 지금. 그죠? 이 프린트 쓰죠. 프린터 쓰죠. 그 반대의 기능을 하는 스캐너라는 애가 있습니다. 스캐너는 어떨 때 쓰냐면, 그래도 지금 우리는 20 팩토리얼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은 항상 20 팩토리얼만 구해주잖아요. 실행과 동시에 결과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스캐너라는 애를 써서 이 문장은 거의 뭐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뭐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int n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자, 그리고 스캐너를 사용하시려면 요 한 줄 더 추가해 주셔야 돼요. 클래스파이드 맨 위에다가. 그다음에 이 n에다가 스캔 스캔을 합시다. 그럼 넥스트 인트라고 하면 이 넥스트 인트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이 n에다 저장해 줍니다. 우리가 이 팩토리얼을 아까는 여기다 이제 20으로 고정시켜서 실행했는데 n을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하면 이 넥스트 인터에서 멈춰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한 줄씩 한 줄씩 실행을 하다가 여기서 제가 3이라고 하면 3 팩토리얼을 구해주고요. 다시 또 실행을 해서 20이라고 하면 이렇게 엔터를 치면 내가 타이핑하고 엔터 친 데까지를 넥스트 인트 정수형으로 바꿔서 n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이 스캐너입니다. 그래서 필요로 할 때 이렇게 바로 구해줄 수 있는 거죠.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 뭐 포병 쪽 계열을 갔으면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방위각이랑 거리랑 이렇게 주면은 그 막 지도 그려가지고 계산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사실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면 이렇게 쉽게 되고 K9 같은 자주포 같은 데 들어가면 그냥 바로 자동으로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컴퓨터로 계산해서 각도 얼마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런 기능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에는 while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이랑 뭐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사실 for랑 while이 다른 구조라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그런데 우리가 특정 용도에서는 while이 편하기 때문에 while을 많이 쓰고 특정 용도에서는 for문이 편하기 때문에 for문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while문은 어떤 기능이냐면 보시면 뭐 되게 단순합니다. 조건식만 있습니다. 아까 포문은 초기식도 있고 증감식도 있어서 이 포문을 딱 보는 순간 이 포문은 4번 수행하겠네, 5번 수행하겠네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한 것이 포문인데 while문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어떤 거냐면 우리 프로그램들 보면 X 우측 상단에 있는 X 버튼 누를 때까지 프로그램 켜져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카카오톡 같은 것도 이렇게 최소화돼서 계속 살아있죠. 그런 최상단의 이 프로그램을 컨트롤하는 구조를 만들 때 이 while문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예제들보다는 이런 형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이너스 1 값이 입력될 때까지의 모든 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용자가 10 입력하고 20, 30 하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이때까지 입력받은 수의 합을 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얘는 뭐냐면 우리 이 next int 했잖아요. next int를 아까 배운 sum에다가 더하기를 할 거니까 sum에다가 더하기 n 이걸 3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next int, next int, next int 해서 최종 결과 값은 60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떨 땐 3번 해야 하고 어떨 땐 4번 하고 싶은 거죠. 언제까지? 마이너스 1이 입력될 때까지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n의 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자, 입력받았는데 n의 값이 아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라. 누적하고 다음 수 입력받아라. 그러다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빠져나가라. 라는 단순한 구조가 되죠. 그러면 10, 20, 30, 마이너스. 그러면 60. 그런데 내가 1, 1, 1, 1, 1, 마이너스 하면 5. 이렇게 우리가 입력한 수가 특정 수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입력을 받는 이런 구조를 만들 때 while문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사실 뭐 for랑 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결국 얘도 어떤 초기값, 이 값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nextint를 통해서 제가 만든 코드에서는 n, 이 책의 예제에서는 value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값이 계속 바뀌는 거죠. 값이 바뀌다가 이 조건식이 거짓이 되는 순간 while을 빠져나가게끔 설계하는 것이 while문입니다. 다음은 do while인데요. 이 do while은 뭐냐면 이 while의 변형인데 한 번 실행하고 나서 while 조건문을 검색하겠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방금 얘도 좀 그런 형태이긴 한데 어쨌건 입력을 한번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력을 한번 받고 나서 입력을 어떤 수인지 한번 입력을 받고 나서 판단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네, while 입력을 한번 받고 입력을 한번 받고 마이너스 1이 되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가 이 do while 구조입니다. 지금은 이제 적절한 형태가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뭐 복잡한 형태의 반복문을 쓰지 않으실 거라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랑도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 가능한 폼은 위주로 많이 사용하시고 그 개념을 잘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심오하게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이런 이 중첩 반복문, 네스티드 루프라고 하는데요. 이런 중첩 반복문들도 더 궁금하시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너무 어렵지 않게 배우는 것이 목표이다 보니까 천천히 일반 반복문, 1단계의 반복문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첩 반복문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2차원의 데이터, 2차원의 형태의 데이터들을 다루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보는 거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내일 배울 배열도 1차원의 구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반복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까지 혹시 궁금한 점이나 잘 이해 안 갔던 점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